그럼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볼 텐데요. 네. 제 주변에 정말 친한 언니가 있는데 지금 예쁜 아이를 가졌거든요. 혹시 임신 중에 당뇨 관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선생님? 우선은 이제 혈당의 기준이 달라져요. 임신을 하면 혈당이 한 30쯤 내려갑니다. 임신 때는 공복이 70이에요. 밥을 먹고도 120을 넘지 않아요. 정상인 사람 140인데 왜 그러냐 하면 한 30%는 아기가 혈당을 쓰거든요. 근데 우리가 당뇨 조절하는 이유는 당뇨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해서 그걸 하는데 임신 중에 당뇨병은 더 중요한 게 있죠. 아기가 정상이 돼야 돼요. 왜냐하면 임신 중에 혈당 조절이 잘 못 되면 아기한테 당분이 많이 넘어가잖아요. 네. 그럼 아기가 커져요. 왜냐하면 이게 당분은 영양분이니까 영양분이 많이 몰려 들어오니까 그걸 이용해서 아기가 막 커져. 그래서 거대하라 그래요. 그래서 당뇨인 줄 모르고 잘 조절 안 하고 그냥 임신했다 아기를 낳았을 때부터 4.5kg가 넘는 신생아를 낳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난산의 위험도 크고 아이한테 약간의 그 기형도 유발할 수가 있고 또 나이가 들어서 결국은 애가 당뇨로 넘어가기 쉬운 여러 가지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임신 중에 당뇨병은 굉장히 철저하게 조절해야 된다. 임신을 준비하려면 당화혈색소를 6%까지 떨궈야 된다. 그렇게 6%로 떨구고 임신 내내 6%를 유지하면 당뇨가 있더라도 정상으로 건강한 아기를 출산할 수 있다. 또 하나 이제 여기서 우리가 알 것은 약제를 쓸 수가 없어요. 대부분의 당뇨 약제가 굉장히 많은데 그 대부분의 약제들이 과연 임신했을 때 썼을 때 아기한테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를 우리가 잘 몰라요. 그래서 임신 중에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은 오로지 인슐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사를 하고 그다음에 요새 나온 연속 혈당 측정기를 달고 혈당을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잘 관리하고 그게 이제 우리가 주는 가이드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다음 질문은 지금 시청자분께서 아이를 키우고 계신데 아이들 건강에 요즘 관심이 많아요. 네. 그래서 소아 당뇨에 대해서 궁금하다고 또 사연을 남겨주셨습니다. 네. 근데 소아당뇨병은 좀 독특한 병이에요. 그게 우리가 생활이나 이런 걸로 이렇게 예방하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자가 면역 질환이에요. 그래서 인슐린을 내는 베타 세포를 다 죽여버리기 때문에 어떡해. 결과적으로는 주사를 맞을 수밖에 없는 당뇨가 일형 당뇨병이고 우리가 얘기하는 소아형 당뇨병이에요. 이 일형 당뇨병이 잘 생기는 유전자를 갖고 나오면 위험해요. 자, 그래도 우리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분들은 또 조심해야 되는 게 감염병 이런 게 문제예요. 잦은 감염이나 이런 것들이 생기면 그 면역계가 활성화되면서 생길 수가 있어요. 내 가족 중에 일형 당뇨병이 있으면 나도 유전자를 가졌을 가능성이 높다. 그런 분들은 이제 사춘기 시기에 건강에 좀 유의하면서 심한 감염 같은 게 걸리지 않게 하고 감염이 생기면 빨리 병원에 가서 치료를 한다. 이제 그게 제일 중요하고요. 혈당을 주기적으로 측정해야 된다고 제가 또 어디서 들었거든요. 혹시 자가 측정을 할 때는 하루 중에 아침, 점심, 저녁, 자기 전? 언제가 제일 좋아요? 우선 정상인 사람은 그렇게 혈당에 큰 변화가 없어요. 식후에 혈당을 재면 문제가 뭐냐면 먹는 거에 따라서 운동하는 양에 따라서 굉장히 변화가 심해. 그러니까 높은지 낮은지를 보고 그걸 가지고 내 현재 상태를 파악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런데 이제 밤새 자고 일어난 공복 혈당은 재현성이 한 70%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비슷하게 재진다는 거죠. 우리가 밤새 굶고서 재면. 그래서 내가 당뇨가 있나 없나를 볼 때는 밤새 공복하고 아침 혈당을 위주로 모니터링하는 게 중요해요. 그런데 이제 이게 전당뇨가 됐다든지 당뇨로 넘어가기 시작을 하면 하루 중에 혈당 변동이 심한데 그것도 굉장히 사람마다 틀려요. 어떤 사람은 공복이 먼저 막 올라가요. 어떤 분들은 공복은 아주 좋은데 식후가 올라가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공복 혈당을 가지고 모니터링하고 우리가 진단을 하는 건 맞다. 그렇지만 당뇨 환자가 혈당을 모니터링할 때는 내가 나쁜 시간, 나한테서 올라가는 시간을 잘 파악을 해서 그때를 위주로 잘 측정을 해서 관리를 해야 혈당을 잘 유지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죠. 우와, 친절한 설명 정말 감사합니다, 선생님. 아이고 저의 즐거움입니다. 네, 다음은 시청자분들께서 유튜브 댓글로 남겨주신 질문인데요. 당뇨는 완치가 가능한가요?
안 되는 걸로 이때까지 알죠. 당뇨가 보통 한 번 걸리면 평생 약 먹고 관리해야 된다 막 이랬는데 최근에 가능하다. 그런 연구 결과들이 몇 개 나왔어요. 아마 외국 문헌을 통해서 또 보시고 신문에도 나가지고 이슈가 됐는데 뭐 치료의 가장 적기는 언제냐? 시작이에요. 시작점에서 열심히 하면 조금만 열심히 해도 엄청 좋아질 수 있어요. 병이 많이 진행한다면 열심히 노력해도 조금 좋아지기가 어려워. 그래서 초반에 열심히 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초반에 내가 아프질 않아. 맞아요. 멀쩡하거든요. 그러니까 괜찮아. 뭐 괜찮은데 괜히 의사가 날 자꾸 못 살게 논다고 생각을 하고 열심히 안 해요. 그러다가 이제 환자가 시간이 한참 지나서 합병증이 생긴 거야. 눈이 갑자기 안 보이네. 뭐 투석을 해야 된다 그러네. 뭐 다리가 문제가 생겨서 자르게 생겼네. 이러면 뭐 병원에 와서 선생님 내가 뭐든지 다 할 테니까 고쳐달라 그러. 암만 열심히 해도 그거를 좀 예방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당뇨병 치료는 내가 지금 조금 안 아프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결국 만성 합병증을 예방하고자 하는 거잖아요. 정말 10년, 20년을 두고 가는 경과이기 때문에 당장 내 눈앞에 보이지는 않아요. 네. 그렇지만 이거는 이래야만 된다 하는 아주 신념을 가지고 환자분들이 시작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환자분들에 대한 걱정 어린 시선과 격려의 말씀, 동료의 말씀까지 정말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저도. 네. 네, 그럼 아름이는 선생님과 함께 다음 시간에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당뇨 아롱. 아름!